네, 매주 수요일은 유망 스몰캡 종목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KTB투자증권 스몰캡의 김재훈 애널리스트가 소개해준 종목들의 또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종목 리뷰와 함께 새로운 유망 스몰캡 들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스몰캡의 김재훈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얘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린플러스인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강한 상승세를 시작으로 오늘은 뭐 조정은 받고 있지만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월 23일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시간을 저희가 소개와 함께 리뷰를 해드렸고 26일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이번에 좀 스트롱 바이를 썼어요. 강력 매수. 네, 제가 스트롱 바이 거의 2년 만에 한 번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쓰는 강력 매수인데 이 회사가 일단 스마트팜 관련 업체예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스마트팜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사실 국내에서는 투자자분들의 인식이 지금까지는 뭐 농업 아니야? 뭐 아니면 뭐 첨단 온실 뭐 이 정도 온실이 좀 더 발전된 거 아니야? 이 정도라고 보셨는데 이게 미국 시장의 스마트팜 업체들이 작년 상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션을 거의 40배에서 60배, 많이 받는 애들은 거의 130배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스마트팜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산업이라는 게 반증이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만 지금 유엔 보고서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8억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유엔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한 리포트를 이제 발간을 했는데 거기를 보시면은 2050년에 인구가 대략 한 98억 명 정도까지 늘어나고 2100년에 109억 명까지 늘어났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줄어든다 이렇게 했는데 2050년도 때 인구 증가분에 대해서 인구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식량을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식량 공급의 대략 70% 정도의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식량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면은 경작지를 늘려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물을 또 공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농업으로는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또 지금 우리 모든 국가들이 최근에도 있었죠. 기후변화 협약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식량을 늘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농업 기술로는요. 그렇다라고 보면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수직적으로 이제 농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생산력을 3배, 4배 늘린다든지 이런 자율적인 기후 조정으로 통해서 생산력 늘리는 이런 스마트팜 기술이 필수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 시장에서 지금 스마트팜 관련 업체들이 거의 40배, 60배 이렇게 거래되는 이유도 지금 인류를 좀 책임질 만한 신기술 이런 식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진국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고 있고 심지어 그 레이븐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는 아크에로 투자를 또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약간 우주 관련된 업체 아니면 유전체 업체 이런 정도로 스마트팜 업체들이 밸류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회사를 투자해볼까 살펴보면은 사실 유일한 스마트팜 상장사가 그린플러스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고밸류를 받는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좀 기술적으로는 딸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일단 그린플러스가 국내에서 시공한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일단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다이센과 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거의 한 10년 이상, 거의 한 15년 정도의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큰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린플러스가 지금 제가 목표 주가를 낼 때 물론 스트롱 바이긴 하지만 밸류션을 글로벌 업체보다는 30% 정도 할인을 해서 드렸어요. 한 31배 정도로 타겟퍼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를 냈는데 이거는 어쨌거나 그네들은 선진국 시장에서 더 큰 시장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우리는 한국, 일본, 아시아권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호주 시장과 UAE 시장이에요. 만약 호주 시장을 뚫게 된다고 하면은 네. 선진국 시장 진출이 되기 때문에 밸류션 할인 요인 줄어든다고 하면은 저는 글로벌 업체 40배, 60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흑보 실적하고 있어서 1분기, 2분기 서프라이즈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린플러스는 뭐 미래 산업이라고 좀 보면서 계속 봐도 좋을 종목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강력 매수와 함께 26일 리포트의 목표 주가 네, 26,000원. 26,000원. 아,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플러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유망 스몰캡으로 들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대동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22일에 리포트 내놓으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대동공업이 사명을 변경한 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쪽도 농업 관련주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팜과는 좀 다른 농업입니다. 농기계 업체고요. 네네. 네, 농기계 업체들이 보통 미국 업체들이 한 20배 정도 받아요. 네, 그리고 뭐 15에서 20배 정도 사이에 움직이는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요. 과거에 한 수년 동안 안 좋았던 이유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그 더 전에는 이제 미국 쪽에 이 농업 쪽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쪽 시장에서 코로나가 좀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농업 쪽에 투자를 계속 안 할 수는 없다 보니까 투자가 다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재개를 체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 이 회사의 수출 데이터를 체크하는 건데 1분기 때 수출 데이터가 북미형 수출이 70%가 늘었어요. 그러면은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수출 데이터가 70% 늘었다라는 거는 당연히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서 대동 올해 시장 턴어라운드하고 수출 물량 턴어라운드를 하고 그러면은 실적 당일 턴어라운드를 한다면은 주가는 우상향 이런 컨셉으로 대동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유망 스몰캡은 대동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갤럭시아 모니터리입니다. 이것도 23일에 보고서를 내놓으셨던데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 들어볼게요. 네.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휴대폰 PC 전문 업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휴대폰 PG로 본업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은 뭐 신용카드 PG도 하고 있고 종합 PG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 그리고 주가의 키드라이버 될 포인트는 이런 기존 사업은 아니고요. 이 회사가 신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머니트리 사업인데 머니트리라는 거는 종합 결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현금으로도 교환할 수가 있고 현금을 포인트로 교환할 수도 있고 포인트를 가상화폐로 교환할 수도 있는 이 종합 교환 및 결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회사가 좁쌀코인이라는 좀 이름이 재밌습니다. 좁쌀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해서 네. 실생활에서 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머니트리에 만들어 놨고요. 최근에 사실 뭐 암호화폐도 많이 부각을 받았잖아요. 좁쌀코인도 많이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저는 암호화폐가 지금 물론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긴 하지만 저는 개편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실제 비즈니스에서 실생활에서 쓰이는 암호화폐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좁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맹점에서 실제 결제가 가능하고 또 상장사가 또 주관을 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좁쌀코인이 또 사용이 되게 되면은 이 수수료가 전부 다 갤럭시아 모니터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의 PC사가 받았던 밸류에이션보다는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좁쌀코인 관련돼서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5월 1일에 이제 190억 코인을 다시 발행을 합니다. 신규 발행을 하게 되면 이걸로 신사업을 할 텐데 이 회사 정관이 바뀐 내용을 보시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NFT 쪽으로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신규 발행하는 190억 개 코인이 이 NFT 쪽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최근에 뭐 NFT 관련돼서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회사들. 그러면은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주가 모멘텀으로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회사입니다. NFT 시장 진입 시에 시너지 효과가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리포트 맞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앞으로 성장성을 좀 보고 리포트를 내놓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세 개의 유망 스몰캡 살펴봤습니다. 늘 스몰캡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스몰캡의 김재훈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